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책을 쓰신 성현경 저자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작가이자 아파트 투자자 성영경입니다. 직장 다니면서 19년도부터 아파트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 과정을 책으로 엮어서 50억짜리 임장보고서 책으로 출간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시작하신 거세요? 네. 우선은 50억? 굉장히 지금 궁금해요. 19년도부터 투자를 시작하셨다면 불과 4년 전이잖아요. 직장을 다니시다가 나 이제 부동산 투자를 좀 해야겠는데? 라고 생각했던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27살에 취직을 했어요. 그래서 10년 넘게 정말 열심히 일을 했거든요. 회사와 나를 동일시하면서 회사가 잘 되면, 그리고 우리 팀, 우리 부서가 잘 되면 나도 잘 될 거라고 굳게 믿고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게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거를 깨달았어요. 그렇게 갑자기 깨닫게 된 어떤 계기가 있으신가요? 여러 가지 좀 사건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좀 빨리 퇴사하시는 회사 선배들, 그리고 은퇴 후에 그냥 여유로운 삶을 사실 거라고 기대했던 부모님 세대들을 보면서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대학원까지는 전공은 어떤 걸 하신 거예요? 동물자원과학과라고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생소하실 텐데 예전에 축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투자와는 전혀 네. 거리가 멀었었던 네, 이공계. 네, 그쪽을 전공을 하셨다가 네. 이렇게 또 투자자로 변신을 하셨네요. 네. 그럼 처음부터 부동산을 바로 투자를 시작하셨던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맞벌이이긴 하지만 그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여유 자금이 많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부동산은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주식, 금, 펀드 같은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네. 그래서 책을 보니까 분산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실행력이 또 있어요. 그래서 네. 펀드도 보니 공격형, 안전형, 연금형, 분산형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런 상품들에 월 5만 원씩 이렇게 분산 투자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닫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아하. 그러다가 네. 제가 2014년도에 채 4억을 안 주고 산 실거주 하던 경기도 안양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 아파트가 2018년도에 단 몇 달 만에 몇 천만 원이 오르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부동산이 돈이 되는구나.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좀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실거주 목적으로 거주를 하고 있었었는데 그게 오르는 것을 보면서 부동산에 대한 어떤 매력에 빠지시게 된 거네요. 네, 맞습니다. 안양은 제가 태어난 곳이거든요. 안양 어디 쪽? 안양 석수. 석수에 네. 무슨 아파트입니까? 석수 두산이브 아파트. 저는 석수에 LG빌리지도 네.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 바로 옆이네요. 네, 맞아요. 처음 살 때 그 아파트도 네. 둘러보고 했는데 네. 그때 이제 어린 마음에 조금 더 신축이 좋더라고요. 그렇죠. 어쨌든 여가구도 더 네, 가깝고 맞아요. 또 신축이고 석수역 쪽에서는 대장 아파트라고 또 볼 수가 있죠. 네. 좋습니다. 오늘 좀 이렇게 통하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직장을 다니시면서 투자를 시작을 하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럼 부동산 공부를 어떻게 시작하고 이렇게 꾸준히 하실 수 있었던 어떤 비결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그러신 것처럼 유튜브를 통해서 좀 많이 접했어요. 네. 그러다가 책도 보고 또 온라인,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제 유명하신 강사님들 강의도 찾아서 듣고요. 공부하고 투자를 시작하면서 목표가 좀 뚜렷했어요. 이제 남편과 제가 둘 다 직장이 서울이었는데 이제 결혼하기 전에는 편하게 회사 근처에서 편하게 출퇴근을 하다가 결혼하면서 이제 돈이 없어서 네. 신혼집을 이제 멀리 경기도에 얻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벗어난 다음에 8년 동안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특히 저도 힘들었지만 저는 그래도 차를 가지고 다녔는데 남편은 왕복 2시간이 넘는 지하철 출퇴근으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고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첫 번째는 서울 실거주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1번이었고요.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매년 한 채씩 소액으로 아파트 투자를 하는 게 목표였습니다. 지금 현재 어느 지역에 몇 채의 아파트를 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서울에 한 채 네. 실거주하고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 3채, 지방광역시 포함해서 6채 해서 총 10채 아파트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한번 투자 성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책 제목이 50억짜리 임장 보고서예요. 그럼 50억을 지금 버신 건가요? 네. 네,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제가 책이 나온 게 작년 22년 10월이에요. 그러면 책을 쓴 게 이제 작년 초반
이었는데 그때 기준으로 아파트 제가 가지고 있는 10채 아파트의 시세를 모두 더했을 때 50억 정도가 네. 나왔고요. 네. 그 이후로 이제 가격이 쭉쭉 빠지면서 지금은 4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크게 안 빠졌네요. 어떻게 보면 크게 안 빠질 지역만 열심히 임장하셔서 매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장에서도 자산을 좀 어느 정도 보호를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자님만의 투자 물건을 고르는 어떤 노하우, 수익을 거두는 투자 비법이 있을까요? 저는 투자 물건을 볼 때 이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상승기에 많이 오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락기에 많이 빠지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네네. 저도 이제 직접 경험해 본 건 아니고 네. 책과 이제 강의를 통해서 이제 간접적으로 익힌 거고요. 하지만 네. 지금과 같은 하락장에서 정말 여실하게 느끼고 네. 있습니다. 즉 호재로 인해서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아파트보다는 네. 꾸준히 매매 전세 수요가 있는 단지인가 지역인가 여기에 더 무게를 뒀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역 중에서 제 투자금 범위 안에서 투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물건을 고르려고 노력했고요. 그래서 매달 한 지역씩 임장을 다니고 임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임장 보고서를 쓰면서 이제 그 지역 동네 아파트의 입지와 가격을 꼼꼼하게 비교했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택을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럼 이제 임장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 임장을 다니면서 스스로 만드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폼이 있어서 그 폼을 활용해서 계속 적어 나가셨던 건가요? 처음에는 이제 여러 강의들을 통해서 추천해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작성을 했고요. 그러면서 저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내용들을 좀 추려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전국적으로 역전세도 많이 나고 있고 다주택자들이 정말 힘든 또 상황이잖아요. 작가님은 현재 상황이 어떠신가요? 저도 22년 11월부터 네. 23년 2월 지금 한창 이사철이죠. 네. 전세 재계약하는 물건이 4개가 있었어요. 네, 그중에 이제 2 물건은 동일한 금액으로 재계약을 했고요. 네. 한 물건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셨어요. 기존 세입자분이. 그래서 그 아파트는 3천만 원 높여서 네. 다른 세입자분을 맞았고요. 그리고 한 아파트는 기존 임차인분이 신축 아파트에 입주를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나가시면서 여기는 1,000만 원 높여서 다른 세입자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네. 제가 아직까지는 제가 산 가격보다 떨어지거나 역전세가 난 거는 다행히 없어요. 네. 정말 이거는 정말 예, 투자를 잘하신 거네요. 지금 같은 시기에. 운이 좋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올해 계약 만기가 도래하는 물건이 2개가 있는데요. 이건 역전세가 날 것 같아요. 그래도 앞에서 또 그 전세금 올려받은 게 있으니까 또 네. 내가 벌어놓은 돈과 함께 네. 그걸 채워주면 되겠죠. 네. 경매로 넘어갈 일은 없잖아요.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다주택, 갭 투자의 최대 리스크는 아무래도 역전세일 텐데 이를 대비해서 투자하시는 저자님만의 어떤 방법, 원칙이 있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투자를 할 때 지역과 계약 만기 시점을 좀 분리했습니다. 한 번에 몰리지 않게요. 네. 그리고 향후 3년간 공급이 많아서 매매와 전세가가 동반 하락할 수 있는 지역에는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근데 공급 물량이 많지 않아도 시장이 좋지 않으니 다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급이 있더라도 전세가 방어가 될 수 있게 거주민들이 선호하는 지역과 단지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전세 놓기 전에 이제 전체 수리를 해서 임차인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제가 책에서 첫 번째 신혼집이 네. 수리가 안 된 구축의 탑층의 사이드 집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추워서 빨리 거기를 탈출하고 싶었다라고 썼거든요. 네. 저는 세입자들이 계약이 끝나면 빨리 탈출하고 싶은 집이 아니라 좀 전세금을 조금 높여주더라도 계속 살고 싶은 집. 세입자가 사정이 생겨서 나가더라도 빨리 임차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집에 투자하고 싶었습니다. 네. 전세 재계약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신경 쓴 부분들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신혼집 수리가 안 된 구축 탑층 사이드 집이라고 하셨었는데 처음에 매입은 얼마에 했고 매도는 하셨나요? 그 집은 전세였어요. 아, 전세. 네. 그러면 처음에 투자했었던 그 물건 얼마 정도 투자를 해서 또 어느 정도의 좀 수익을 얻었는지 갑자기 궁금해요. 네. 그 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네. 석수 두산 2부 아파트고요. 네. 3억 9천 언더를 샀고요. 30평대예요, 혹시? 네. 그럼 진짜 싸게 산 건데. 네, 2014년도에 아마 분양가보다 좀 싸게 산 것 네. 같아요. 그런데 2층이었습니다. 2층이었고. 네, 그 집을 6억 1천만 원에 매도했습니다.
수익을 얻어서 좋기는 하지만은 그 이후에 뭐 거의 10억이 넘었었던 경우도 있었잖아요. 네, 그땐 좀 맞습니다. 속이 좀 네, 속이 좀 쓰리셨나요? 많이 아팠죠. 네네. 네, 그걸 팔지 않고 전세를 줬으면은 네.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떨어지더라도 거의 7억 밑으로는 떨어지기 어렵고 8억 밑으로도 아직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그쪽 지역에는 석수역 1호선과 또 신안산선이 네, 지금 맞습니다. 착공이 들어간 상태다 보니까. 네, 그러면 고금리에 역전세가 심각한 현재 상황에서 갭 투자 또 전세 레버리지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죠. 네. 지금 매매 금액만으로 봤을 때는 사실 매수하고 싶은 단지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투자 결정을 하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세금이 너무 낮다 보니까 맞습니다. 투자금을 맞추기가 쉽지 않고요. 네. 또 지금 또 리스크가 있어서 또 현금 보유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투자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매매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지금 매수세가 많지 않은 거는 그 이유겠죠. 네. 하지만 저도 투자 기간이 길지 않다 보니 책을 보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인사이트를 많이 얻는데요. 네. 지난 20년간 전세가 등락을 보면 총 7번은 상승을 하고 2번은 보합, 1번은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장기 보유를 하면 한 번 이상의 역전세는 반드시 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1년도와 같은 급격한 전세와 매매가 상승이 있었던 적은 없었고요. 그리고 또 작년과 같은 급격한 금리 인상이 어떤 시기는 없었고요. 그렇죠. 또 지금과 같은 큰 금액의 역전세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비정상적인 상황은 언젠가는 정상적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세대수가 증가하는 이상 집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고 또 집을 사지 않으면 그 수요들은 다 임차 수요로 갈 수밖에 없죠. 네. 지금은 월세 수요가 많은데요. 월세가 계속 상승을 하다가 전세금 이자보다 높아지거나 또는 이제 금리가 정상화된다면 다시 전세 수요가 살아나고 전세금도 회복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를 대비해서 계속 임장하고 공부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장 좀 사고 싶은 지역이 어디신가요? 계속 눈여겨보고 너는 내가 언젠가는 차지하겠다라고 네. 하는 곳이 있을까요? 저는 계속 소액 투자를 지향하고 있어서 아마 네. 제가 단기간에 매수를 하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지금 매매가가 정말 가치 대비 싸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은 이제 구성남이라고 하는 수정구와 네. 중원구의 신축 아파트가 정말 싼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그쪽 임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 달에 한 지역씩 임장하기를 꾸준히 하셨다고 하는데 방법 좀 알려주세요. 작가님만의 어떤 임장 노하우.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2019년도 4월부터 매달 한 지역씩 임장을 하고 있는데요. 지역이라고 하면 이제 구 내지 시 단위예요. 네. 서울에 구가 몇 개인지 대표님은 아시겠죠? 아, 20, 네. 네, 25개. 네. 아시면서, 네, 네. 네. 25개의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예를 들어 송파구를 임장을 하면 다음 달은 성동구 이런 식으로 구 단위로 임장을 하고요. 지방에 이제 구로 분구가 되어 있지 않은 뭐 김해, 원주, 구미 같은 지역은 이제 시 단위로 네. 임장을 합니다. 먼저 이제 지역을 정하면 그 지역을 이제 무작정 가는 게 아니라 미리 사전 조사를 해요. 손품이 정말 중요하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리고 지도를 사사치 보면서 그 지역에 뭐가 있는지를 봅니다. 네. 좋은 일자리는 어디에 있는지, 교통은 어떤지, 네.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원가가 있는 지역은 어디인지, 또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 마트, 기차역, 그리고 또는 버스 터미널들은 어디에 있는지 네. 등을 보고요. 또 신축 아파트는 어디에 들어오는지 이런 것들을 봅니다. 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그 지역에서 어디를 좋아하는지를 유심히 찾습니다. 이걸 이제 손품이라고 하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역에 직접 가서 내가 조사한 정보들이 맞는지 현장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더 얻고요. 또 네. 수정하고 이렇게 해서 내가 투자하고 싶은 단지를 찾습니다. 그러면 손품을 팔 때 자주 이용하는 어떤 사이트들이 있나요? 또 불인이 분들은 어떤 사이트 가서 뭘 봐야 될지 몰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본인마다 익숙한 어떤 사이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네. 어디를 자주 보세요? 주로 매물 정보는 네이버 부동산을 통해서 보고요. 입지 정보들은 아파트 실거래가입이라고 아실이라고 네. 해서 아실에 그리고 호갱노노 그들을 통해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달간 열심히 임장하고 공부하면 그 지역에서 물건을 매수하시는 거예요? 관심이 있으니까 가셨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독자분 중에 한 분 만난 독자분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그분이 목포에서 처음 임장을 가 목포에서 아파트를 2개를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어허. 그래서 제가 그렇게 좋으셨어요. 왜 같은 지역에 2개를 사셨어요?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네. 거기까지 갔는데 뭐라도 사와야 될 것 같아서 사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 마음도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저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투자에서는 지역을 아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임장을 갔던 그 시기가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투자를 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저는 임장했던 그 달에 바로 매수한 물건은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정말 그 지역이 좋은지 그 매물이 좋은지 확신이 들지 않았고요. 두 번째는 그 지역보다 그 전에 임장했던 지역에서 더 좋은 물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을 투자를 하느라고 네. 투자를 하지 않았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난달에 김해 임장을 하고 이번 달에 원주 임장을 했어요. 네. 김해만 볼 때는 김해가 좋은지 몰랐어요. 근데 원주까지 보고 나니까 김해가 더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번 달에 원주를 임장을 했지만 김해에 투자를 하는 거죠. 내가 아는 지역이 2개면 2개 지역에서 비교를 하고요. 네. 10개면 10개 지역에서 100개면 100개 지역에서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미리미리 가서 임장하고 공부를 하면 내가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또는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었을 때 좋은 물건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좀 잘못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지금같이 부동산 시기가 안 좋을 때 더 열심히 임장을 하고 또 괜찮아 보이는 매물들을 계속 눈여겨봤다가 돈이 있거나 생기면은 바로 매수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막 언론에서도 상승한다, 이제부터 더 올라간다. 네, 이 지역 그럴 때, 좋다. 네, 이 지역 좋다 하면 그때 막 달려가서 또 높은 가격에 또 매수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게 좀 답답하긴 한데 저자님께서는 아파트를 계속해서 투자를 하시잖아요. 서울이든 뭐 지방이든 보통 어느 정도의 투자금을 가지고 아파트를 매수를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전세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어서 네. 매수 금액과 전세 금액의 차액만큼의 투자금이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3천만 원 기준으로 투자를 시작을 했고요. 네. 조금 지나서는 5천만 원까지 기준으로 줬습니다. 금액 안에는 나중에 취득세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취득세는 제외하고 네, 실제 이제 매정갭 차액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현재는 퇴사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축하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부동산 투자를 하지 않으셨다면은 퇴사는 어려우셨었겠죠? 아, 그럼요. 맞습니다. 지금 어떻게 하루하루를 좀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루틴이 있는 삶을, 일상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네. 사람의 인생을 바꾸는 건 집 열채나 아니면 순자산 10억, 30억과 같은 목표 달성이나 아니면 뭔가 이런 포인트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런 옳은 방향성과 하루하루의 그런 습관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제가 지난 4년간 투자해서 얻은 가장 큰 성과는 뭐 집 열채나 또는 자산 40억, 50억이 아니라 투자자의 루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고요. 네. 그래서 책을 읽고 또 뉴스도 보고 이제 좋은 블로그 글들도 있고요. 오전에는 이제 주로 운동을 갑니다. 어허. 지금 1년 넘게 요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오후에는 임장도 가고요. 그리고 지역 조사도 하고요. 임장 보고서도 쓰고 저도 계속 강의도 듣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당장 투자하진 않더라도 지금 당장 투자한다면 어디가 좋을지 계속 네. 비교하고 또 투자 동료들하고 의견도 나눕니다. 도서관 가서 책도 보고요. 네. 또 전시회나 공연도 보러 가고요. 네, 강의 있으면 또 강의 준비하고 강의하고 네. 이렇게 또 인터뷰 있으면 또 인터뷰 준비하고 인터뷰도 합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전세 재계약을 앞두고 있으면 네. 이제 시장 조사, 가격 조사하고 또 부동산 사장님들과 어떻게 하면 전세를 잘 뺄 수 있을지 이제 많은 궁리를 합니다. 네. 혹시 너무 실망하셨을까요? 예, 이제 퇴사를 하면 굉장히 판타스틱한 정말 매일매일 너무 즐거운 일상을 살 것 같은데 좀 너무 평범하죠? 아니요, 평범하지 않아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네. 원하는 지금 인생을 네.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마음도 여유로워지면서 그런 표정이 다 얼굴에도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럼 임장을 하실 때는 몇 시간 정도 임장을 하시나요? 예전에 이제 회사 다닐 때는 주말밖에 임장을 못 하잖아요. 네. 그때는 토요일에 새벽부터 시작을 해요. 아, 새벽부터요? 한 5시, 6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이제 한 7, 8시까지 네. 거의 이제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 한 10시간, 11시간 정도를 임장을 했고요. 그 한 지역을 그냥 뽀개시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걸으면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걸으면
한 30km 정도 걸을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한 구를 전체를 이렇게 크게는 다 둘러볼 수 있어요. 그렇게 했고요. 지금은 이제 시간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번에 몰아서 하지는 않고 네. 지금은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정도 네. 네, 그렇게 임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장을 하실 때 부동산은 한 몇 군데 정도 들리실까요? 저는 조금 나눠서 해요. 그냥 임장을 다닐 때는 부동산을 가지는 않고요. 임장만 하고요. 이 지역에 대해서 제 스스로 이제 좀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네. 그리고 부동산을 갑니다. 보통 부동산은 가면 하루에 한 3-4군데 정도. 3-4군데 정도. 저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완전 불인이 시절에 스스로 원칙을 정했었던 게 있거든요. 369 법칙이라고 해서 임장을 갈 때 하루 3시간 이상 또 6군데 이상의 부동산을 들리고 또 9군데 이상의 매물을 반드시 보고 돌아온다라는 이런 원칙이 있었는데 또 저자님의 원칙이 궁금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금 흐름이 없는 아파트 전세 투자로 40대 전후에 파이어족이 가능할까요?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잖아요. 네네. 파이어족이 되려면은 네. 일단 월 생활비 이상의 현금 그렇죠. 흐름이 있어야 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흔히 생각하기에 월세 투자는 현금 흐름 투자, 네. 그리고 전세 투자는 시세 차익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도 이제 전세금 상승분으로 인한 현금 흐름이 가능합니다. 네. 제가 22년 3월에 퇴사를 했고요. 네네. 그 전해 21년 7월에 퇴사 결정을 했어요. 그때 이제 계산을 했을 때 매년 연봉 이상의 현금 흐름이 발생하더라고요. 전세금 상승분과 그리고 제가 중단기 목표로 투자한 물건들에 이제 매도했을 때. 네네. 그래서 이제 과감히 투자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21년도에는 네. 연봉의 2배 정도의 현금 흐름이 나왔고요. 그리고 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연봉 정도의 현금 흐름이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문제는 올해인데요. 네. 원래 계산했을 때는 올해도 연봉 이상만큼의 흐름이 있었지만 네.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오히려 이제 조금 더 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버텨야 되는 시기죠. 누구나. 예, 맞아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파이어족이 가능하다 아니다 딱 결론을 내려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몇 년이 더 지나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의 여유 자금이나 또는 다른 현금 흐름이 있지 않으시다면 지금은 이제 퇴사하기보다는 적어도 둘 중에 한 분은 회사를 계속 다니시면서 좀 시장 상황을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편분은 회사 계속 열심히 다니시는 열심히 거죠? 다니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안 다니셨다고 하면은 굉장히 힘겨운 시간이 또 될 수도 있었을 텐데 네. 그럼 경제적 자유,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실까요? 우선 경제적, 시간적 자유에 대해서 좀 정의를 네. 좀 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돈과 시간이 많은 거죠. 뭐 네. 돈이 얼마나 많아야 하느냐는 이제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습니다. 네, 이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노동을 들여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죠. 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의 많은 분들의 목표가 이제 시간적 경제적 자유잖아요. 네. 생각만 해도 이제 가슴이 웅장해지는 맞습니다. 네, 말이고 저도 그랬어요. 네. 그러면 경제적 시간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에 뭘 하고 싶으세요라고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건데 그냥 놀 건데요. 네. 이렇게 근데 말씀을 많이 하세요. 저희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절대 그렇게 못 놀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도 좀 많이 생각고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뭘 좋아하는지, 나는 뭘 할 때 행복한지. 아무것도 안 하고 계속 살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처음 며칠은, 몇 달은 행복할 수도 있지만 평생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란 내가 행복한 일로 나의 24시간을 채울 수 있는 삶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작가님은 경제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를 잃은 파이어족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예, 제가 좀 대답이 애매해지는데, 네. 이것도 관점에 따라서 네.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퇴사 직후에 남편의 회사 동료분을 잠깐 만났어요. 네. 우연히. 이제 그분이 이제 저의 퇴사 소식을 들으셨겠죠? 그래서 굉장히 부러운 눈빛으로 저에게, 이제 사회생활은 접으셨다면서요? 이렇게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네. 사실 조금 놀랐어요. 왜냐하면 회사를 그만뒀다고 네. 해서 사회적인 또는 경제적인 은퇴를 한 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오히려 저는 범위를 더 넓힌 것 같거든요. 회사 다닐 땐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뭐 인터뷰를 하는 건 생각도 못 했잖아요. 네. 현재 저는 경제적, 시간적 자유는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어떤 노동을 하지는 않으니까요. 네. 하지만 파이어족보다는 오히려 엔잡러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보유한 투자 물건들도 관리를 해야 되고 네. 또 결국에는 더 보유 가치가 높은 물건들로 이렇게 바꾸고 싶거든요. 네네.
그래서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노력하고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이제 개인 투자 법인의 대표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투자 관련된 글도 쓰고 이렇게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요. 또 그 과정에서 또 부수적인 네. 수입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같이 좀 빠르게 변화하는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저 멀리서 이렇게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내 돈을 넣고 네. 이제 정말 그 태풍의 눈과 같은 그 중심에서 네. 온몸으로 그걸 직접 겪고 경험하면서 저만의 통찰을 가진 더 좋은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처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고 쉽게 움직여지지는 않았었을 거예요. 두려움도 굉장히 컸을 거고 어떤 식으로 좀 극복을 하셨을까요? 성격이 네, 급하기도 하고 아, 그러세요? 예, 조금 겁이 없기도 하고요. 굉장히 차분해 보이시고 겁 많아 보이실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봤군요. 예, 네. 처음에는 소액으로 투자를 한 게 실행할 수 있었던 비결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정도 투자해서 한 뭐 몇 개월, 몇 년 만에 가장 수익을 많이 냈던 사례가 좀 어떤 사례일까요? 사실 매도를 하진 않았기 때문에 이제 그럼 전세금 가장 많이 상승했던 거. 전세금 네. 상승했던 거요. 거기는 21년도에 좀 많은 연봉 2배 정도의 전세금 상승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네네. 9천에 거기서 한 9천만 원 정도 보유한 지 2년. 보유한 지 2년 만에 네. 전세금이 9천만 원이 상승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은 뭐 연봉 그 이상 네. 되는 수익을 얻으신 거나 마찬가지죠. 네.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나 저자님의 책을 읽고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시려는 분들에게 해주실 조언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책을 통해서 책을 읽으시는 모든 분들께 전국에 이제 아파트에 투자를 하셔서 빨리 다들 다주택자가 되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책을 쓴 건 아니에요. 네. 우리가 아파트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임차든 또는 자가든 모두 다 집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집을 구할 때 내가 아는 지역 아니면 그 옆 지역 이렇게만 좁게만 보지 마시고 내가 살고 싶은 지역, 네. 이사 가고 싶은 지역을 좀 넓게 보시고 미리미리 공부하셔서 미리미리 가보시고 더 좋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소위 이제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이제 뉴스, 유튜브 이런 것에만 나의 소중한 자산을 다 의지하거나 좀 갈팡질팡하지 마시고요. 내가 직접 공부해서 스스로 결정을 잘 내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9천만 원짜리 이제 신혼집이 아까 말씀드렸던 탑층 사이드집이 네네. 9천만 원 전세였거든요. 네네. 네, 9천만 원짜리 전세 신혼집에서 현재 이제 서울 40평대 아파트에 실거주를 하면서 전국의 열채의 아파트를 어떻게 가지게 됐는지 네. 또 어떻게 저평가 지역을 찾고 지역의 입지를 조사하고 투자를 진행했는지 제 책에 모두 공개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한 가지 바람이 있어요. 다음에 저희 또 출연하실 때는 50억짜리 임장 보고서가 아니라 100억짜리 임장 보고서 책을 또 쓰신 다음에 출연을 해주시면은 정말 또 더 뜻깊을 것 같습니다. 꼭 이뤄서 네. 다시 또 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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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